저는 이스라엘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정말 대단했죠. 거의 네다섯 분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봤어요. 마치 80년대 마이클 잭슨처럼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기 JNS 팀이요. 그리고 저는 멋진 쇼샤나 키스 자스코를 위해 그녀가 존경하는 인물 중 한 명을 깜짝 선물로 준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쇼에서 마지막 해 동안 매주 한 명의 영웅을 선정하거든요. 어느 주에는 쇼샤나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푸드 블로거 크리스를 영웅으로 뽑았어요. 바로 더 잘 알려진 분이죠. 바로 바브카의 왕, 바브카 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아요, 쇼샤나. 네, 깜짝이야. 정말 놀랐어요. 정말 재밌어요. 존경하는 영웅을 만나서 정말 재미있어요. 정말 신나요. 그리고 저흰 바브카도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정말 신나요. 사실 처음 우리 집에서 크리스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아이들 중 몇 명은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을 할 나이가 됐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엄격해요. 아이들이 저에게 이 사람 꼭 봐야 해요. 바브카와 누갈라를 먹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집에서 당신의 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즐거워해요. 정말 많은 기쁨을 줘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히 당신의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여기 와서 기쁨과 사랑을 나눠준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했어요. 특히 저희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이에요.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작년에 여기 오셨잖아요. 어땠어요? 저한테는 정말 분위기가 좋았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죠. 있잖아요. 제가 몰랐던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에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몰랐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스라엘 여행을 어느 정도는 제가 불러온 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시청자 중에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상당히 많은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이스라엘에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했던 게 기억나요. 아니면 댓글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에게 버스라이트 이스라엘 여행을 보내줘야 해. 이스라엘에 꼭 가야 해. 라고 썼죠. 그리고 그 댓글에는 1000개 넘는 좋아요가 달렸어요. 맞죠? 그래서 저도 알았죠. 내가 이스라엘에 가게 된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언젠가는 꼭 이스라엘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DM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독특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DM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걸 전부 다 읽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가끔씩 시간이 조금 있을 때면 DM을 들어가서 시간이 될 때 답장을 하곤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데보라라는 이름의 여성에게서 온 DM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 컨텐츠를 정말 좋아해요. 하시는 일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이 이 일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들은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는 단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 매니저 질에게 이걸 건네주면서 질, 이거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질이 응, 이거 진짜야. 실제로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 멋지네. 라고 생각했어요. 제 생각은 이스라엘에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게 컨텐츠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기분도 좋을 것 같아 제가 가는 게 당연하다고 느꼈죠. 그래서 제가 가게 됐고 그리고 그건 꽤 긴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투어 가이드였던 미하일,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미하일 바워,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었어요. 중동 관련 일에는 그분을 적극 추천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도망에서 우리가 모두 모여 출발 준비를 할 때 미하일이 말하길 혹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몇몇 사람들이 저한테 조심해야 한다, 가지 말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게 저희가 에티오피아 식당에 갔었죠. 그 크리에이터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여성인데 정말 멋졌어요. 여러분도 누군지 아시죠? 네, 샤거요. 네네. 그녀는 정말 멋졌어요. 우리는 그녀가 연설했던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렸던 게 기억나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안전한 곳으로 아래층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건 정말 흥미로운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정말 그랬어요. 저는 시카고에서 온 흑인 남자로 그곳에 앉아 있었죠. 여긴 그냥 평범한 화요일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와, 대박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리고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른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12일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집에 돌아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 전주가 정말 분위기가 최고조였던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때 미국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양쪽에 바다가 있고 멕시코와 캐나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함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회복력과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낼 거고 여전히 그 뉴올리언스 표어처럼 우리가 계속 춤출 거라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에너지였어요. 그리고 그걸 보며 미국인이라는 게 큰 특권이구나. 그런 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도 우리만의 문제는 있죠. 우리도 힘든 게 있지만 그게 사이렌 소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제가 배운 건 그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여기서는 사이렌이 몇 번 울리긴 해요. 예를 들어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테스트로 사이렌이 울리죠. 알잖아요. 그냥 테스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게 진짜 시험이에요. 5분 정도가 주어지죠. 맞죠? 그래서 하지만 그거 말고는 그리고 사실 그것조차도 그렇게 끔찍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의 모든 게 다 제 취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제 경험이 조금은 왜냐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사랑을 받거든요. 정말 대단했어요. 거의 네다섯 분마다 누군가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저도 미국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사랑을 받아요. 저는 사랑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익숙하지만 이스라엘에서처럼은 아니었어요. 80년대 마이클 잭슨이 된 기분이었어요. 멋진 시간이었고 음식도 훌륭했어요. 멋진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실제로 가보니 정말 좋았어요. 불만은 전혀 없어요. 0%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바부카랑 루겔라흐에 처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녀가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봤다며 이미 공유했을 거예요. 공유한 게 불편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말 우연히 그리고 이게 저와 유대인과의 관계가 정말 독특하게 자연스러운 이유입니다. 만약 10년 전에 누군가 저에게 당신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곁에서 당당하게 함께 할 거라고 말했다면 그건 제 머릿속에 전혀 없던 일이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대에 설 거라는 건 믿고 있었어요. 맞죠? 저는 유명해질 거라고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때도 저는 최고의 인기남이었어요. 제 인생은 항상 사람들이 제 에너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에너지는 정말 강해서 좋은 에너지가 아니면 사람들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저는 정말 다양한 문화를 다뤘어요. 여러 문화권 콘텐츠를 만들었죠. 모두요. 처음엔 헤이 백인들로 시작했어요. 그게 콘텐츠에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헤이 멕시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과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는 단어가 뭐였지? 영합하는 건가? 저는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조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벨리즈 음식도 다뤘어요. 그 다음에는 파키스탄 음식도 다뤘어요. 그리고 한 50개, 많게는 60개 정도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로 결심한 지 6, 7개월쯤 됐을 때 갑자기 멈췄어요. 일리노이주 디어필드에 맥스 앤 베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사드리며 저는 맞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거기 꽤 유대신 느낌의 흑백 쿠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쿠키를 집었는데 정말 멋졌어요. 왜냐하면 그 쿠키가 분명히 일반 쿠키는 아니지만 흑백이잖아요. 맞죠?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쿠키는 유대인분들 덕이라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유대인 여러분, 왜냐면 저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는 그 아이디어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딱 가운데를요.
그리고 그 영상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문화를 다루든 최소 2~3개 정도의 영상을 연달아 올리겠다고 했어요. 숫자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다음 문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블랙 앤 화이트 쿠키를 했어요. 그것도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을 올렸는데 그것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영상들은 계속 인기를 얻었어요. 그 인기는 절대 식지 않았어요. 저브스와 함께 갇혀 있었죠. 아, 이런. 난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해.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단 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랐어. 놀쇼에서 자랐어. 친구들도 많고 나 흑인 친구 있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친구가 많아. 그리고 내 친구들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잘 지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맞지? 난 진짜 친한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게 당연해. 너희도 그렇겠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난 솔직히 말할 거야. 내가 공유한 영상에서 네가 말한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 네가 나는 크리스가 이스라엘에선 너희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 걸 알아 라고 말했잖아. 맞지? 그리고 만약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에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해보자. 내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고 가정해보자. 그게 노쇼에 있는 내 친구 브라이언, 유대인인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거기서 일어난 일로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 난 전혀 이해 못해. 지금 미국 사람들 절반, 아니 아마 그 이상이 정부가 내리는 결정들을 좋아하지 않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미국은 말 그대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어. 나는 흑인이야. 네가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거잖아. 네가 노예제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되게 말이 안 돼. 나는 알잖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로 판단하는 걸 좋아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확히 그래. 내 생각엔 너가 유대인들, 백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그건 내가 정말로 불편하게 느끼는 정체성 정치로 이어지는 것 같아. 나도 너처럼 흑인, 푸에르토리코인, 멕시코인들과 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걸로 스페인어를 좀 알아. 그리고 나는 그들의 피부색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리고 대학을 다시 분리하는 건 나에게 정말 비극적이야. 누가 하든 어디서 나오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이봐 백인들아 라고 말할 때 내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정체성 정치 같은 건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넌 유대인이고 난 그게 괜찮아. 넌 흑인이고 난 괜찮아. 넌 파키스탄인이고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좋아하는 것은 함께 나누고 싫어하는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다면 서로 존중해야 해. 그게 내가 바라는 인간성의 기본이야.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크리스,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가 바로 네가 정말 진솔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는 정말 네가 말했듯이 네 에너지가 정말 멋지고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너와 함께 있을 때 안심하게 해.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나는 공격당할 것 같지 않고 네가 말하는 아픈 말들에 충격받을 것 같지도 않아. 나는 네가 진심으로 내 말을 들어준다고 느껴. 사람에게 그 이상 뭘 더 바랄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말할게.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는 내 뒷이야기 중 하나는 나는 내 마음과 끝없이 씨름하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개발에 몰두하며 계속 노력하고 있어. 내 생각은 이래.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내게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면, 그게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면, 왜 내가 내 현실을 해석하는 이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 왜 안 하겠어? 어떻게 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석하는 그 마음에 완전히 몰두하지 않을 수 있겠어, 정말로? 전적으로 말이야. 그리고 나는 많은 노력을 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이런 게 있어. 왜 그런지는 아주 분명해. 이건 어때? 분명히 운도 작용하지. 그리고 내가 유대인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나 크게 성장한 데에는 분명히 타이밍도 있었어.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말을 하지 않던 시기에 나는 누구에게나 하듯이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야. 그리고 그게 정말 슬프다는 말을 쓰고 싶진 않은데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 하지만 생각해봐, 크리스. 아니면 다른 사람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뿐이야.
사람들이 정말 불친절하게 굴덜하게 굴던 시기에 네가 말한 것처럼 그게 타이밍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크리스,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네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왔을 때 여기 있었던 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니? 그래서 그런 질문에 내가 대답하는 방식은 우선 대답은 아니야. 그리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야. 나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키우지 않아. 그거 정말 좋아. 알겠어.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어.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망상적이라고 하거든. 그들은 내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해. 알다시피 나도 전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분명히 사람들도 나도 봐. 그게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공개적으로 보여. 나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일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나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다 묻힐 정도야. 왜? 가끔은 꽤 흥미로운 DM도 몇 번 받았고 협박도 몇 번 받았어. 알다시피 나도 그런 걸 겪어봤지만 거기에 머물진 않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내 얘기야.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힘을 싣고 싶기 때문에 사랑에 집중할 거야. 이 부분이 논란인 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껴서야.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야, 싸워야 해. 싸워야 해. 그리고 분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내 세계관과 내가 공부해온 것들을 보면 나는 약간 영적인 타입인 것 같아. 그렇게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고 나는 에너지를 믿어. 나는 과학이 에너지를 뒷받침해준다고 믿어. 우리가 내뿜고 집중하는 에너지는 말 그대로 배터리와 같다고 믿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에 왜 에너지를 쏟겠어? 이제 분명히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야. 알겠지? 크리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도 긍정적일 거야? 라는 거지.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로운 건 아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내 할 일은 할 거지만 내가 에너지를 주고 싶은 건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배운 바로는 그게 유대교의 전체적인 전제야. 그래서 내 상황에서 더 독특한 점은 내가 유대인 친구들과 많이 자랐지만 실제로 유대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었고 자기 일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나는 많은 유대인 모임과 로시 하샤나에 초대받았고 라비오와도 이야기해봤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봤어. 맞지? 나는 선택받은 민족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선택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네가 우리보다 더 낫다는 거야? 그렇게 들릴 수 있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떤 유대인에게 했더니 그 사람도 나도 몰랐어 라고 하더라. 한 유대인 남자가 진심으로 그게 내가 더 낫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뿐이야.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사 전하고 싶어. 본인도 알 거야. 하지만 내 요점은 내가 배우고 있는 건 더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빛을 비추는 책임에 관한 거야. 랍비들에게 들었는데 때로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때로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떤 단체에서 나한테 연락이 와서 크리스, 우리가 널 필요로 해. 네가 이 소식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더라고. 나는 잠깐만, 우리 잠깐 멈추자고 했어. 그들은 네가 이 오래된 단어들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했어. 나는 그 안에서 아무 단어나 골라 설명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게 나와 맞아야 해. 그게 바로 나야. 맞지? 그리고 눈에 띄었던 단어는 ביטחון? 네가 미타혼이라 했지. ביטחון. 자신감, 안정감. 그래서 나는 이게 딱 내 방식이구나라고 생각했어. 나는 현실, 신, 우주, 근원, 뭐든지 하셈,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 나는 내가 그거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 맞지? 그래서 나한테는 그걸 믿어. 그리고 내가 더 내려놓을수록, 더 내려놓고 그냥 그걸 믿을수록 난 그게 정말 좋아. 내 삶은 점점 더 와일드해져. 진짜 와일드해.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야. 난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 난 단지 결과에 집착하는 걸 멈췄어. 왜냐면 난 그걸 믿으니까. 왜냐면 사실이 이거야.
이게 사실이야. 내가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모든 문제들 전부 다 내가 안 돼. 내가 뭘 한 거지? 혹은 정말 망쳤다.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말이야. 우리 모두 그런 적 있잖아. 정말 나는 그 모든 순간을 100%다 이겨냈어. 그리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이기고 있다는 걸 알아. 솔직히 항상 멋지고 순탄한 건 아니야. 가끔은 3달 동안 차에서 자기도 했어. 엄마가 돌아가셨고 이런 일도 있었지.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겪었던 모든 문제에서 100%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어.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 그게 베톤과도 맞아떨어지지, 그렇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항상 내가 할 일을 하는 게 내 책임이라 느꼈어. 고등학교 때 괴롭히는 애들을 내가 오히려 괴롭혔던 기억이 나. 그게 내 책임인 것 같았어. 나는 덩치도 훨씬 컸고 그래서 야 나한테 덤벼봐. 쟤 괴롭히고 싶어? 그럼 나한테 덤벼봐. 알겠지? 이런 식이었지. 그리고 또 그렇게까지 극적이지 않은 경우도 기억나. 예를 들어 5명 정도가 모여있는 상황이었어. 8학년 때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화 중에 잠깐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었어. 나는 항상 그게 내 책임인 것처럼 느꼈어. 우리가 어색해지지 않도록 뭔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만 했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그 긴장감이 싫었거든. 그래서 내 역할이 광대라고 느꼈어. 우리가 즐거운지 확인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했지. 농구에서도 실제든 게임이든 나는 포인트 가드야. 나는 어시스트하는 걸 좋아해. 득점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공을 갖고 있는 게 좋아.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좋아. 왜냐면 내 안에 나침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될 거라고 확신하거든. 맞아. 내가 코트에 있으면 농구를 아는 사람은 알지. 내가 포인트 가드면 모두가 공을 고르게 잡고 똑같이 기회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맞지? 그리고 그게 바로 그렇게 불리는 거야.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해. 당신은 리더예요. 그래요. 당신은 세상의 빛이에요. 맞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그 빛을 전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재미있는 영상이든 여러분을 생각한다는 것이든 뭔가 울려주신 것 같아요. 당신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어요. 나의 유대인 형제 자매들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그때쯤이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 호주 일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정말 딱 맞는 순간에 그 말이 와닿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고 그냥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한번 봐요. 제가 직접 언급 안 하고도 어떻게 언급했는지 아시겠죠? 네, 브레제 베이커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시죠? 그들도 그런 일 겪었잖아요. 뉴욕에서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 방식은 그날 브레드 베이커리 영상을 찍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에너지를 키우고 싶지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죠. 그래서 당신이 읽은 그 게시물에서도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제 자신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 힘이 강하다는 걸 아는 이유예요. 제 에너지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잘 들어요. 어릴 때부터 볼이 통통해서 귀엽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볼을 자주 만졌어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을 쓸 때나 기분이 엉망일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배워야 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사람들이 왜 저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왜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그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건 제 신경계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게 아주 명확하고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요즘 우리 모두가 스크롤을 하다 보면 또 무슨 일이야. 항상 뭔가가 터지잖아요. 모두가 세상이 엉망이야 라고 생각하죠. 다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수년 동안 노력해온 것은 이런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Béthéron.
비타혼. 모두가 이성을 잃어도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안정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안전하구나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DM으로 나를 아기 살인자라고 부르더라도 나는 그것이 내 신경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맞아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죠. 왜냐면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논란이 될 만한 의견이지만 이게 내가 행동하는 방식이고 나는 항상 나 자신일 거예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100% 나 자신일 거예요. 분명히 10월 7일은 그들에게 끔찍한 날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점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다리 놓는 역할을 하려면, 제가 시도하려면,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고 진정으로 연민을 실천하려면 그걸 몸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자의 굴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항상 그렇게 하진 못해요. 사실 제 생일에 바로 며칠 전인 2월 2일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 생일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한 명이 방금 만난 여자분을 데려왔어요. 저는 그게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죠. 사적인 생일 모임에 아무나 데려오는 건 이상하죠. 어쨌든 마이크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그가 말하길 우리는 대화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식탁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제가 즐기는 음식이 이스라엘 음식이에요. 그쵸? 저는 그게 맛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때 한 여성이 끼어들면서 실례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저는 이스라엘 음식이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여성이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음식, 걔네는 음식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 여성은 그건 다 훔친 거잖아 라는 분위기였고 저는 그녀가 자신이 어디에 앉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맙소사. 그러니까 아주 잠깐 동안 내 친구 카린 말인데 시카고의 크리스천이자 미츠바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야. 혹시 이 사람 들어본 적이 있어? 아니요. 하지만 찾아볼게요. 세상에. 그래, 그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 그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는 정말로 전국의 많은 큰 바르미츠바와 바트미츠바 행사들을 맡아서 진행하고 심지어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그런 행사를 해. 만약 스윗 16 같은 바르미츠바를 하고 싶으면 그에게 가면 돼. 사람들이 그를 미츠바의 왕이라 불러. 그래서 그도 테이블에 있어. 그리고 그의 아이도 유대인이잖아, 맞지? 그래, 그의 아이도 유대인이야. 그리고 그의 비서는 내 생각엔 확실히 유대인이야. 아마 이스라엘 출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도 있고 흑인도 있어. 다 내 사람들이잖아, 맞지? 그게 내가 움직이는 방식이라 섞여 있어. 그리고 그녀가 그 말을 했어. 처음에는 내 신경을 가라앉히려고 했어. 나는 무슨 뜻이야? 라고 했어. 더 물어보려 했지. 속으로 신경을 가라앉히자, 공격하지 말자고 했지. 결국 그녀가 그들이 훔쳤어 라고 말했고 카림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그는 화가 났어. 왜냐면 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 솔직해지자. 너가 하는 행동을 보자. 너 유대인들한테 문제가 있잖아. 그냥 사실대로 말하자고. 너가 음식 얘기하고 있잖아. 이 일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그리고 그녀는 아니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했어. 그리고 네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이집트 사람인가? 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난리가 났어.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 나는 정말 화가 났어. 왜냐면 사실상 나는 내가 그 집단의 일부라고 느꼈거든. 우리도 그렇게 느껴. 솔직히 말해서 그녀가 어떤 문화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해도 나는 그 사람들을 옹호했을 거야. 네가 누구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 해도 심지어 팔레스타인 사람에 대해서도 나는 옹호했을 거야. 나는 그 사람들을 옹호했을 거야. 네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전체를 하나로 분류하지 마. 알겠지? 아무튼 그래서 난 좀 그랬고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 글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심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아? 그리고 그때 내가 좀 폭발했지.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아주 날카롭게. 알잖아, 내 큰 눈으로 말이야.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그래, 나도 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 나는 300파운드, 아니 285파운드, 키가 6핏, 2인 흑인 남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그 에너지는 그건 안정된 신경계 상태가 아니었거든. 완전히 흥분 상태였지. 그리고 카린도 느꼈지. 내가 기억하기로 그녀가 나가야 할까라고 하자 우리 모두 좋을 것 같아라고 했지. 하지만 돌이켜 보면 여기 문제가 있었어. 그녀는 거기서 나갔어. 더 이상 화난 게 아니었어. 이제는 더 증오에 차게 됐지. 맞아. 그래서 며칠 전에 분노에 대해 글을 올렸어. 그리고 이게 논란이 많다는 것도 알아.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우리는 더 화를 내야 한다고 말하거든. 내 경험상 분노는 한 번도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 적이 없어. 특히 내가 분노에 휩쓸려서 행동했다면, 내가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배우지 못했다면 분노를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분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니까. 나는 분노가 스칠 때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 연습하고 있어.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논리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 나는 다리를 놓는, 즉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 맞지? 그래서 사실 내가 반유대주의를 더 키운 것 같아. 아니 잠깐만, 다시 말할게. 내가 그걸 더 키웠거나 최소한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 함으로써. 그녀를 공격함으로써.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녀를 공격하지 않았어. 하지만 내 에너지는 마치 너 나를 위협하려고? 그럴 수 없어.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 대응했어. 하지만 그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하는 걸 뭐라 하려는 건 아니야. 나는 아직도 더 내려놓으려 노력 중이야. 특히 치열한 상황에서. 왜냐면 이거 상상해봐. 내가 앉아서 우리가 차분하게 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해봐. 응.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저녁 식사를 즐겨. 그녀는 좀 더 이해하게 돼. 그녀는 잠깐만 어쩌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 어쩌면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신경 안 써.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이제 분명한 건 그녀가 행복하게 떠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녀가 마음을 열지 않을 걸 알아. 내가 그녀에게 거기서 나갈 에너지를 줬으니까. 이게 내가 내 신경계에 대해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전히 그와 계속 노력 중이고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내 신경계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보다 더 잘 조절되기 때문이야. 하지만 크리스, 너는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져와. 그리고 네가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에너지에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모든 사람들이 네 컨텐츠와 태도에 반하게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음식을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도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 멋져.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 쇼샤나가 너를 우리의 영웅으로 만들었잖아. 그리고 이렇게 당신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뻐요. 네, 저는 당신의 철학과 신경계 이야기를 듣는 게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 팔로우할게요. 모두가 계속 팔로우했으면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와주세요. 네, 이스라엘에 다시 와주세요. 꼭 그래야 할 것 같아요. 농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파리 음식도 먹어볼 거예요. 크리스 캠벨,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이죠. 고마워요, 크리스.